가위바위보. 예! 이겼다! 간다! 다시 들어간다! 다시 빨리 들어와! 다시 너도 들어와서! 아 진짜 피곤해보네. 내가 왜 가위바위보를 쳐가? 인생은 가위바위보를 잘해야 돼. 가위바위보를 왜 하신 거예요, 근데? 앞에 들어오기 싫어서 가위바위보 하는 거야. 앞에 들어오기 싫다니까 무슨 말이야? 계속 이렇게 누워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고개 때문에요? 네. 좋네요, 이기니까. 편안하게 가겠네요. 그래요? 좋겠다, 이겨서. 형 이겨서 좋냐?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수평과의 싸움이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기계가 세트로 작동하는 것이다 보니 작업자들 또한 앞뒤에서 동시에 수평을 잡아야 한답니다. 불편한 자세로 누워서 힘을 쓰다 보면 조금만 지나도 목이며 팔이 뻐근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오라이. 뒤편에 자리한 후배 동호 씨 역시 사실 편치는 않습니다. 내내 이렇게 쪼그려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한잔하고 나 또 뭐 하겠다. 시원한 물 한 잔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우리 레인 깔라고 나무 이렇게 딱 깔아놨잖아요. 네. 바쁘게 다니다 뭐 거리 빠지고. 그 속에요. 네, 거기 빠지고 넘어지고 해가지고. 네. 허벅지랑 네. 종아리랑 많이 찢어지고 그러죠. 무릎이 네. 갔죠. 무릎이 갔다고요? 네. 골병 들었어, 골병. 왜요? 한 1분 이상 무릎 구부리고 못 앉아요. 찰라고 이제 준비 중이에요. 그것자는. 내가 쪼그려서 일하고. 쪼그려서 일하니. 목수는 진짜 힘들어. 와이프분은 물 차고 네. 뭐 이렇게 상처나고 이거 아세요? 모르죠. 그냥 아픈 줄만 알아요. 그냥. 네, 좀 아픈 줄만 알아요. 근데 이거 방송 나가서 이렇게 물 찼다, 물 차오르고 있다, 막 이러면 어떡해요? 무조건 못 보게. 방송? 못 보게 해야 돼요. 못 보게 하셔야 돼요? 네, 무조건 핑계를 내서라도 못 보게 해야 돼요. 그래요? 네. 걱정하시니까. 그러죠. 목수에게는 훈장 같은 부상이라지만 가족에게조차 차마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이 자꾸만 쌓여갑니다. 잠깐 휴식 후 다시 이어지는 작업. 하나, 둘. 됐어. 좀 밀어. 이제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이게 한 세트니까 요걸 이제 고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앞에 같이 수평을 다 잡아줘야 돼요. 앞쪽에 핀세터처럼 번쩍 들어올리진 않지만 그래도 300kg이 넘는 기계를 밀어서 이동시키는 게 쉽지는 않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선 조립하고 그야말로 환상의 복식조답습니다. 그렇게 온종일 부지런히 움직인 끝에 10개 레인의 기계 설치 작업이 모두 무사히 완료됐는데요. 몇 달 뒤 볼링장이 모두 완성되면 아마도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에서 쓰러진 볼링핀을 모아서 넘겨주면 곧바로 뒤편에 엘리베이터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핀들을 일으켜 세워주게 되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 볼링 핀들은 딥이라고 불리는 로봇팔 장치를 거쳐 핀세터 안에 빈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정렬된 핀들은 제 순서를 기다려 다시 대구로 내려가게 되는 건데요. 며칠 후 다시 찾아간 인천. 오늘은 마루 위에 레인을 까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랍니다. 한 200만 원씩 간다고 보셔야 돼요. 저거 한 장이에요? 네.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나무 합판과 크게 달라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혹시 무슨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무슨 나무예요? 이게 나무가 아니고 네. 종이를 압축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게 레인. 레인 쪼가리예요? 네. 이 강도를 테스트하려면은 망치를 안 깨지잖아요. 공이 때려도
레인이 안 깨지고 그대로 버티는 이유가 이런 강도 때문에 그러죠. 아무리 종이라도 네. 그게 몇만 장이면 많이 무겁다고 봐야죠. 아, 몇만 장이 합쳐진 거예요? 네. 압축된 거예요? 네. 펄프를 압축한 뒤 고강도의 필름을 붙인 합성 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좀 나요. 잠깐만. 무게도 상당한가 봅니다. 한 25kg? 25kg의 잔장이요? 한 그 정도 나가요. 무겁네요. 네, 상당히 생각보다. 무겁고 낭창거려서 더 힘들어요. 충격 흡수를 위해 압축을 거듭한 데다 탄성까지 지니고 있다 보니 작업할 때 다루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군요. 이제 시작입니다. 땀나는 거 시작이에요. 아, 땀나는 게 이 시작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넘어지면 큰일 나요. 작업을 함께 하면서도 계속해서 서로 주의를 주는 작업자들. 뜻밖에도 레인 작업을 하는 동안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랍니다. 날카롭고 조심해야 돼요. 워낙 고강도로 압축을 한 소재라 칼날보다도 날카롭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상처가 열흘이 넘었거든요. 이것도 살짝 긁힌 거예요. 코너에 레인 코너에 딱 살짝 아, 긁힌 건데 저기 모서리 같은데요? 예, 모서리에 살짝 긁힌 건데 안 나가지고 약을 붙이고 있습니다. 반대쪽 팔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틀 전에 살짝 긁혔다는 상처가 아직도 선명한데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부족한 일선을 돕기로 한 제작진. 이게 헬스가 필요 없고요. 어떻게 힘 좀 쓰나 했더니 오히려 레인 무게에 휘청하는군요. 넘어지면 큰일 나요. 미끄럽고 무거운 데다 탄성까지 있으니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진짜 무거워요. 정말. 다리나 뭐 팔은 안 다쳤어요? 저는 괜찮아요. 이거 어떡해요? 그제야 떨어진 레인을 살피는 작업자. 네, 괜찮아요, 레인은.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용직들을 안 쓰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이게 사람이 다치면은 인사사고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규모가 큰 볼링장이라고 해도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시킬 수가 없다는 얘긴데요. 완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날마다 조금씩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을 겁니다. 레인 상판은 끝났으니까 이제 레인 이제 피스 고정하고 이제 수평 잡고 그거 하고 이제 기계 조립하고 이제 부속품 넣고 조립하고 이제 테스트까지 하면은 21레인이면은 한 달 정도. 테스트 전까지 한 달 정도요? 네. 결국 볼링장 시공의 최종 단계인 테스트 현장을 보기 위해 다시 충남 예산으로 떠납니다. 인테리어를 제외한 기본적인 볼링 설비는 거의 다 마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데요. 진행이 70%에서 80% 정도 됐고 나머지 한 20%, 30%는 볼리턴기랑 저쪽 뒤쪽에 기계 미세 조정하는 거 부분, 인테리어 남은 거 그 정도만 남았어요. 잘 정렬된 기계실 장비들 사이로 무언가를 기다리듯 대기 중인 작업자들.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른 작업자들이 밀차의 기계 장치를 싣고 레인 앞쪽까지 들어오는데요. 공을 굴렸을 때 그 공이 나오게 해주는 기계예요. 볼리턴이라고. 투구 직후 모두의 시선이 핀에 꽂혀 있을 그 시각. 옆길로 빠진 볼링공은 기계를 따라 높이 올려진 다음 다시 급경사 레일을 타고 마루 아래의 비밀 통로를 지나 처음 있던 곳으로 되돌아 나오게 된답니다. 볼 안에다가 설치하고. 두 개의 레인이 하나의 볼 리턴기를 공유하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볼이 리턴이 되면 이쪽 안으로 들어가서 이 위로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치하는 이 기계는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 앞에 리턴 덱으로 볼링공을 올려주는 장치라고 하는군요. 간단하게 리턴 덱 조립까지 마치고 나면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한번 해보자. 가지고 앞에서 네. 보무도 당당히 기계실로 향하는 작업자. 공 굴러가는 레인 밑에 테스트를 해보는 거거든요. 볼 나오는 때까지. 아, 뭐 잘 맞게 굴러가나요? 네. 아, 옆으로 새지 않나. 옆으로 빠지지가 않게. 자, 굴릴까요? 출발 신호와 함께 빠르게 레인 아래로 굴러간 볼링공. 다행히 새 길로 빠지지 않고 잘 안착했군요. 다시 며칠 후. 그 사이 모니터와 채점 시스템까지 들어와 조금은 더 볼링장다워진 모습을 갖추게 됐는데요. 각각의 레인마다 볼링 핀들도 벌써부터 얌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최종 점검 해보자. 너희들은 투구를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예, 알겠습니다. 요 뒤에 가서 우리는 기계 점검을 하자. 예. 너희 투구해봐. 우리가 확인할 테니까. 일단 자세는 멋집니다. 그렇게 매의 눈으로 기계를 주시하며 한참이나 테스트를 이어나가는 작업자. 이게 작동도 정상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고. 아, JVC에 잘 세워지는 거예요? 예. 핀 세워지는 건 됐으니까 내가 뒤에 가서 확인할 테니까 투구해봐. 기계 작동의 변수는 언제든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볼링장 오픈 전까지 최소 일주일 이상 이렇게 반복해서 점검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는데요. 너 6번 레인은 잘 돼? 예, 잘 작동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회심의 투구를 던지는 작업자. 모자람 없이 완벽하게 기술 점검 일정을 마무리하는데요. 그래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조금 몸은 힘들어도 이제 했다는 성취감 그런 거에 일하는 거에 대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신 유행하는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치고 나면 작업자들의 노고로 탄생시킨 이 멋진 공간을 손님들 앞에 선보이게 될 겁니다. 한때는 아저씨들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당구의 인기가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에는 세계 최초의 3쿠션 프로 당구 리그까지 국내에서 출범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폭발적인 당구 열풍을 선수들도 직접 체감하고 있다는군요. 당구가 프로화가 시작되면서 동호인 분들도 사직서를 내고 선수도 뛰고 싶어 할 만큼 당구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테이블 위에 섬세한 두뇌 싸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데요. 새 테이블 설치된 지 얼마 안 된 테이블은 많이 미끌리고 조금 오래된 테이블은 이제 좀 뻑뻑한 느낌이 있어요. 테이블이 영향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은 경기도 이천입니다. 여기는 당구단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일반 흔히 부르는 사구 테이블, 선수용 대대 테이블, 포켓 테이블 다 만들고 있어요. 당구대에는 크게 한 7가지 정도 들어갑니다. 일단 테이블 모양을 만들기 위한 각각의 부품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자재가 있습니다. 이게 화강암 석판인데요. 이게 이 석판이 이제 공들이 굴러다니는 바닥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돌이 들어가요? 그치, 돌이 들어가시고. 뭐 나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무 같은 경우는 이게 휘거나 그러면 이제 수평이 안 맞아서 공인들이 이상하게 가기 때문에 단단한 석판을 사용하고 있어요. 경기에 미치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선 석판 사용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돌이나 프레임을 받쳐주는 하부 발통이 하나가 있고요. 무거운 중량을 받쳐야 하는 만큼 테이블의 받침대 역시 견고해야만 한답니다. 상판이라는 게 있는데요. 공이 벽에 맞고 나오는 쿠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석판을 둘러싸고 있는 사각의 틀을 당구대에선 상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당구대를 구성하는 부품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계단해둔 목재를 살펴보는 작업자들. 상판을 만드는 겁니다. 뒤를 이어 롤러가 돌아가는 기계 속으로 나무를 집어넣는데요. 본드바르는 기계예요. 균일한 양의 접착제를 빠르고 일정하게 바르기 위해선 이렇게 기계의 힘을 빌려 작업을 하게 된답니다. 접착제가 칠해진 상판은 곧바로 옆자리로 옮겨져 다음 공정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검은색 시트를 붙여주는군요. 합성 수지로 된 필름입니다. 이 모서리 부분 같으면은 이게 좀 부딪히거나 이러면서 깨지는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나무들이? 파손도 좀 주의도 할 겸. 필름이라고 하기에는 얇은 합판처럼 두께가 제법 있어 보이는데요. 접착제만으로 완벽하게 밀착이 어렵기 때문에 또 하나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답니다. 바로 새빨간 불구덩이 속으로 상판을 통과시키는 건데요. 여기 지금 이 라운드진 부분을 이 필름으로 열 처리해가지고서 이 부착을 시킬 거예요. 말아준다는 말씀이에요? 라운드지게. 딱딱한 합성 수지 필름을 둥그스름한 목재 상판에 밀착시키기 위해선 뜨거운 열로 적당히 녹여주는 열 처리 과정이 필수라고 합니다. (290도의) 열기 속에서 필름이 적당히 녹아들면 곧이어 롤러 구간을 지나면서 목재에 밀착될 수 있도록 양 방향에서 강하게 눌러주게 된답니다. 그렇게 열 처리 과정을 모두 마치고 나오니 딱딱했던 합성수지 필름이 기포 하나 없이 말끔하게 목재 상판과 밀착된 상태로 탈바꿈했는데요. 작업을 마친 상판 목재들은 진정한 당구대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길쭉한 상판을 번쩍 들어 올리는 작업자. 상판 길이에 꼭 맞춘 듯한 길쭉한 기계 위에 목재를 올려두고 순식간에 작업을 진행합니다. 구멍을 뚫는 게 아니라 홈을 파주는군요. 포인트가 들어가요. 어느 강에 오는지를 그걸 알기 위해서 이 포인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바톤 터치를 하듯 다음 작업자에게로 상판이 넘겨지는데요. 홈을 판 곳에 접착제를 채워둔 뒤 작업을 이어갑니다. 붙여주는 거예요, 플라스틱을. 마치 계주하듯 이어지는 공정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상판 작업은 순식간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하부 받침의 경우 마치 가구를 조립하듯 작업자 한 명이 전담해서 제작을 한다는군요. 그 시각 공장 한편에선 분주히 작업 중인 지게차 한 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1차 가공을 거쳐 입고된 화강암 석판들을 작업장 안으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이랍니다. 그런데 이분 지게차 운전 실력만 봐도 하루 이틀 일한 경력은 아닌 듯한데요. 조금 더 가까이서 지켜보겠습니다. 당구대에 들어간 화강암이에요. 인공석이나 이런 걸 하면은 돌에 변형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꼭 자연석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 왜 들어가는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무게가 있어야 되고 옛날부터 돌로 시작했어요.